새벽 5시 반. 게으른 겨울애가 곤히 잠든 시간. 간포는 일출보다 자명종이 먼저 울립니다. 야, 들어오고 있는다. 웬만큼 바다 날씨가 사납지 않은 한 어김없이 열리는 새벽 경매. 동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어물들이 간포의 맥박을 뛰게 합니다. 찬 새벽 공기쯤이야 삶의 입김으로 데우는 간포 사람들. 그 펄떡이는 생업의 무대가 힘차게 막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당일 작업 상황이라서 되게 상당히 좋으네요. 물과장이 제일 좋죠. 새우도 좋고 새우 상태가 되게 좋으네요. 오늘 고기가 한 15종 정도 되고요. 보통 저희 간포항은 바자미, 대구, 새우, 이제 발문어 등 이제 해서 잡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은 한 20톤 정도 됐습니다. 농촌의 겨울은 수확을 끝낸 휴식기지만 어촌의 겨울은 통통하게 살오른 한류성 어종들이 올라와 손이 바쁜 계절입니다. 바다 위에서 밤을 지샌 어선이 퇴근해 오는 항구. 짜고 비릿한 동해의 채취와 바다 사나이의 진한 땀내가 간포항의 겨울을 뜨겁게 녹입니다. 어제 낮에 2시에 나가가지고 지금 들어왔어요. 보통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작업하고. 피곤한 거 다 잊고 작업해야지. 또 살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양으로 따지면 한 60개, 70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0~500만 원. 경주는 무려 44.5km의 해안선을 가진 엄연한 해양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400여 척의 어선과 630여 명의 어민들이 있는 간포는 경주의 대표적 수산업 전쟁기지입니다. 뭐 15년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나 기타 어획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간포항 앞에서 업 전쟁기지로서 어획량 상당히 많았고 비판액도 600억 이상 달성을 했었는데 수온이 약간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업이 지금 침체기에 있는 상황인데도 저희들 저인망이나 트럭 어선들은 꾸준히 10년 이상 꾸준히 해마다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세입니다. 동해의 슬하에서 대대로 고기 잡아 생활해온 간포 사람들. 시대가 달라져도 그들에게 바다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간포바다의 새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용왕님께 올해도 굽어 살펴달라는 치성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2025년은 간포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도 홍어와 어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 좀 많이 나도록 해줬어, 용왕님. 동해에 드리는 간곡한 새해 인사. 거기에 2025년 올해는 간포항이 근대적 항구로 거듭난 지 100년이라는 역사적 의의까지 더해졌습니다. 100년이라는 역사가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100년을 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긴 시간인데 간포가 앞으로 100년은 정말 인천 못지않은 전국 최고의
항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지. 이 바다가 있다가 배가 있다 그런 자체가 나한테는 진짜 배 타면 돈도 많이 벌고 제일 좋은 직장이지. 그래가 내가 지금 선정질을 한 지가 한 55년 되는데 55년 동안 생활하면서 바다에 나가면서 한 번도 바다에 나가기 싫어하는 역사. 바다 듣고 살았죠. 이게 생활 터지니까. 100년, 그 굴곡졌던 시간들을 되감으면 일제 강점기의 간포를 만나게 됩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는 주요 항구들을 개항과 지정항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간포항은 1923년엔 세관 지정항, 1925년엔 총독부 지정항이 되면서 근대적 어항으로 개발됐습니다. (1923년에)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일본의 제국의 영내에 있는 뭐 사할린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남양군도라든지 뭐 이런 곳까지도 교역을 하는 그런 항구다. 그 다음에 어항으로서도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25년에 다시 지정항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정항은 국가 어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어항이고 이제 국가적인 총독부이긴 하지만 총독부의 어항 정책, 항만 정책 이런 데서 중요한 거점이 되는 항구다. 그런 뜻이겠죠. 일제 강점기 경주의 중심지에서 보자면 간포는 첩첩 산을 넘어야 닿는 지역이었고 조선 총독부가 조사에 작성한 지지조서를 봐도 1914년 간포리는 660여 명이 사는 그저 평범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일본어 선과 어부들이 간포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즉 지정항이 되기 전부터 일본은 간포를 탐냈던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연안에 이제 어장 경쟁, 업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어장이 되게 황폐해지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동해안은 굉장히 중요한 어장이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가깝잖아요, 제일. 1910년경이면 간포 같은 경우에 또 자연 조건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 거점 어항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가 직접 측량해 만든 지도에도 간포의 주요 시설들과 함께 항구 개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간포항의 존재가 작은 어촌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운 건데요. 특히 난방파제 건설과 그 뒤 진행된 확충공사는 간포 역사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간포항의 공사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 처금이 8,500원이나 되고 간포 일대 경기가 활기를 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안의 크고 작은 포구들 가운데 일제가 간포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포의 역사 자료를 찾는 일을 해온 서삼란 씨. 그녀도 이 부분에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배를 갖다 대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어가지고 거기 이 앞에 앞바다에 보면은 큰 바위돌이 많은, 그러니까 암초가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돌을 폭발을 시켜가 드러내고 일정한 깊이의 항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간포를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천혜의 조건이다. 여기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좋은 해산물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시 어족 자원이 고갈된 일본 바다와는 달리 간포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화수분 같은 수산 자원을 자랑했습니다.
나라는 뺏겼어도 바다가 있어 버텨냈다는 간포 사람들. 시퍼런 동해에 억척스럽게 매달렸던 이들 중에는 해녀들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간포로 건너온 해녀들이 한 마을을 이루기도 했다는데요. 그 맥은 지금도 이어져 강인하고 당당한 해녀들이 간포에서 바지런한 삶을 잇대어 갑니다. 장갑도 쪘다 오늘은. 그래 쪘다. 깨할 때 내내 쪘다. 그럼 다 찔레가 되나? 찔리든지 말았든지 손실없는데. 19살 때부터는 이제 했지. 꼬박꼬박 잠을 때는 9살 때 못 감고. 옛날에는 못 감고 그래 했지 뭐. 시집와가 10년까지 너희 놓을 딴에는 안 하고 막내 놓고는 아이 내가 이 아는 많이 낳아놓고 아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 뛰어든 거지. 45년은 됐지. 어릴 때 꿈이 해녀였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천하고 위험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하지 마라 절대로 못 한다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있었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모시면서 취미 삼아 하는 게 이제 뭐 직업처럼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 꿈을 이뤘어요. 누군가는 한글보다 먼저 배운 기술이었고 누군가는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려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루고 싶은 꿈이었죠. 간포바다라는 한 직장에서 해녀라는 직업에 40-50년씩 몸담은 그녀들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프로들입니다. 해녀는 아무나 하나 꿈이 꼭 깡 있어야지 두르왕 망사리 물안경 멋쟁이 우리는 바다로 간다. 빛나던 청춘을 바다에 바치고 물질에 인생을 건 간포 연동마을 해녀들. 맨몸으로 동해를 누비는 건 같은데 두 손에 들린 물건은 예전 같지 않아 무트로 올라온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많이 잡았는가? 못 잡았다. 옵니다. 잡는 대로 다 잡았어. 지금 없는 것 같아. 안 나왔어. 다 땡겼다. 아까 잡았야. 먹을 거 있는 게. 나도 저 6kg씩 8kg씩 잡는데 오늘 2kg 잡았어. 어렸을 때는 파도가 치고 나면은 전복이 됐어도 우리 했고 파도가 치고 나면서도 우리 했고 성게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지 미역도. 어렸을 때는 파도만 쳤다 하면은 그게 자연산으로 시럽 뿌려갖고 또 가면 이만큼 크고 어디서 날아오는지만 해도 비교도 못하지. 그때는 뭐 바다 밑이 전신에 미역이고 파래고 온갖 것이 해초가 꽉 차가 있고 전에는 수경가 이래 가면 문에도 잡고 수경 끼고 그럼 문에가 도로에 슬슬 올라와가 우리가 봐도 어떤 거는 도로에 올라와가 요래 누가 자더라고 내 처음에 물에 가이. 어머야 이거 잔다 이러면서 고개를 이래가지고 막 가만히 있더라고. 돌만다 이거. 그런 것도 봤다 거의. 지금은 뭐 구경도 못한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물질로 건지는 해산물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든 안타까운 실정. 얄궂은 세월에 시든 건 바닷속뿐만이 아닙니다.
연동마을의 해녀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 이제 졸업을 앞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열정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녀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에이. 응? 나도 작품을 배렸어. 이거 누가 돈 안 되고 먹고 된 거 누가 살라? 근데 엄마 생각보다 이게 퀄리티가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나?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먹고 살아야. 살 수 있게.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좀 잘 못해도. 해녀들이 만드는 건 미니 태왁인데요. 관광객들에게 간포의 기념품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연세 드시고 후계가 안 생기는 해녀 직업에서 퇴직을 하시면 마땅하게 하실 게 없어요. 이걸로 이제 본인들의 특기를 살린 상품을 이제 개발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바다에서 숨 참아가며 돈을 벌다가 방에서 바느질로 돈 번다는 게 아직은 낯선데요. 하지만 작은 태왁에도 해녀의 숨결을 담았습니다. 생명줄이라 생명. 이거 없으면 해녀가 힘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둥 뜨는 그 맛으로 후유할 때 이거로 쉬고 하는 거야. 쉼터. 이게 물에서는 쉼터라. 해녀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태왁. 연동마을의 해녀들은 이 태왁으로 내일의 희망을 꿰매어 갑니다. 네. 간포의 힘이 뭘까? 버텨오신 어르신들의 삶이 계속 연결된 곳이 간포의 힘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도 어른들의 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의 해녀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힘이 아닌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온 간포의 힘. 그것은 100년 동안 무수한 파도를 넘으며 얻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또한 간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데요. 1930년대가 되면 경주읍 내에 버금가는 많은 일본인들이 간포와 인근 지역에 정착했고 도시로서의 위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뜻은 뭐냐면 돈이 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1년 농사, 그 벼농사를 하듯 거의 1년 해가지고 집에 가용할 돈은 결국은 가을에 나오는데, 바다에는 바로 생선을 통해 가서 수산물을 통해 가서 바로바로 이 돈이 회전되는 거죠. 돈이 돌고 사람이 모여든 간포리는 1937년 양봉면에서 분리돼 읍으로 승격합니다. 같은 시기 인천의 재물포도 읍으로 승격했는데요. 그만큼 간포가 번성했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벌이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 밑에 가족들도 오고, 또 여기에서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제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밑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로는 자기네 본토 사람들보다는 엄청 적지만 우리는 그때 그게 굉장히 큰 가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 시절 간포의 인구만 는 게 아닙니다. 일본형 발동선을 비롯한 어선수가 무려 426척이나 됐는데요. 이 중 조선형 배는 겨우 10여 척. 간포 바다를 장악한 일본 어선들은 만선의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발동선이 잡아온 고등어가 간포항의 산을 이뤘다는 내용을 한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바다를 껴안은 간포에서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즐겼습니다. 오늘날 피서지로 유명한 간포 송대말. 이곳은 100년 전에도 관광 명소였습니다. 이제 간포항은 송대말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뛰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경상북도 대구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일본인들이 휴양지로 송대말에 많이 왔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유람지로 말하자면 관광지로 개발을 한 거죠.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랄까 유흥을 즐길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관광 엽서에도 담긴 송대말 유원지의 절경. 해변에는 암초와 암초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 만든 인공 수족관이 있었고요. 그 위쪽에는 일본인 고관들이 찾는 요리집과 찻집도 있었습니다. 따로 입장료까지 받는 인기 관광지였다는 송대말 유원지. 이곳으로 호기심 많은 간포의 처녀 총각들도 나들이를 오곤 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요거 18살 때 이제 이 처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간. 그래가 여기 하면서 뭐 참 놀기 좋고 다가라 식당 있고 기생들 일본 기생들 저 양금 시루고 뭐 춤추고 하는 거 그거 이 가라스로 이래가 치바다 보고 삐띠디고 올라가고 등들이 엎드리라 크고 삐띠도 올라가 그 구경하고 이래가 오고 이게 앉아 참 한 멋이라고 여기 하면서 오는 게. 송대말 해변에 남아있는 인공 수족관의 흔적이 흘러간 역사를 선연히 증언하는 것처럼 100년, 그 묵직한 시간의 자취는 간포 읍내에도 남아 기억을 더듬게 합니다. 지금 내가 80년 이상 여기서 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 길로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참 세월이 잠시다. 일본인의 사진관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을 여태 간직해온 황금만 어르신. 그는 1939년생으로 일제강점기의 간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흐릿한 기억 속 그 시대의 간포는 번화한 골목마다 일본식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곳이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전부 일본 사람 집이야. 뭐 일본 그 장사하는 사람들, 배 어망 팔고 있는 사람들, 성구점 이런 사람들 전부 일본 사람이 다 했는데. 황금만 어르신의 아버지는 일본인이 판치던 간포에서 살아내고자 일본 어선에서 일했는데요. 여기가 그 선주의 집. 집 어른이 이 집 주인의 배 그 선원이었어.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그 선조 아들하고 내가 몇 분 이 집에 들락날락하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달리 기둥을 향나무를 가지고 크면 클수록 부잣집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재산이 조금 적은 편인데 크면 클수록 있는 부의 상징이야. 이 기둥을 보면은 이 집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거 부의 상징으로 이래 크게 될 수 있는 대로 큰 기둥을 박아 넣었다고 이렇게 보면. 축적한 부를 과시라도 하듯 골목을 채웠던 일본인의 적산 가옥들. 간포에 그들만의 도시를 세웠던 겁니다. 1930년대 동경교통사가 만든 간포 지도를 보면 학교와 극장부터 금융조합과 전기회사까지 없는 게 없는 일본인들의 공간. 그 한쪽 구석에 간포 사람들의 주거지와 거리가 밀려나 있습니다. 동해는 이 고래, 고등어, 청어, 이 정어 이런 엄청난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한 거죠. 근데 이걸
근대 장비로 갖고 와가지고 삭설이 시작하니까 이 일본인한테는 간포 앞바다가 완전 만찬장입니다. 만찬장. 여기서 불을 쌓으면서 시멘트 갖고 와서 재산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미 완전히 자기 도시 만든 거죠.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공들였던 간포는 경북 동해안의 어업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의 총 어획권은 14만 킬로 이상으로서 12억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성장의 기세는 해방 후에도 이어져 바다에서 퍼올리는 풍족함으로 간포의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6.25 일어나기 전쯤 해서 가설극장이 있었어. 간포 가설극장이 채 한 10년 정도는 했겠다. 10년. 그러니까 우리 친구 집에 가면은 그 포스터 붙이던 용지가 어떤 1인 이따만 게 한 3개, 4개 지기지 보관하고 있었다고. 저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학교 안 가는 아무튼 그 시기에 극장에 구경했나? 예, 서커스 와가 한번 갔어요, 아버지 따라. 인근 지역에서 극장 구경을 올 정도로 번창했던 당시 간포는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부일 뿐입니다.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 나갈 것입니다. 영화에도 나왔던 간포시장은 언제나 시끌벅적 삶의 열기가 넘쳤습니다. 참말로 사람 사는 것 같았다는 그 시절의 간포. 그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간포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 위에 앉아가지고 도로 입항하는 배들 배수 살리는 게 1대, 2대, 3대 여기 살리고 누배가 들어온다, 누배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 길을 다니면서 방어를 잡는데 정치방에서 주로 잡는 게 이제 방어, 삼치 이걸 많이 잡는데 방어를 배 싣고 올 때 보면 배 만선을 하면 깃발을 단다고. 오색 깃발 달고 들으면 저 배 만선했다고 쭉 사람들 쭉 구경하러 가면. 만성기를 올리고 간포항으로 돌아온 배에는 고등어나 꽁치도 그득그득했는데요. 만선이 들어오면 무태 주민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한 배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적어도 한 20명에서 30명이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아. 배에 따른 식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살기가 풍부해지지. 이렇게 딱 털면 안 돼.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저 뒤쪽으로 날아간 거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 바구니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 줄 뒤쪽으로 넘어온 거는 막 그냥 죽어도 아무 말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앉아 또 팔아가 자기 앉아 밥벌이 해가 서는 사람도 많고.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이 부족했던 간포바다. 1990년대까지도 외지에서 뱃일을 하러 올 만큼 어획량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귀해진 동해 오징어가 길거리마다 널려있던 추억 속 간포. 그때의 풍요와 활기가 간포를 간포답게 만들었습니다. 황금만 어르신이 한평생 지켜본 간포는 바닷물처럼 짠 세월을 견뎌내고
기필코 만성기를 꽂는 특유의 저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뱃사람들의 그 끈기, 그 근성, 파도를 이겨낸다 하는 그 근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내일이면 괜찮겠지. 이 또 파도가 오늘은 많이 쳐도 내일 또 괜찮겠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닷가의 사람들. 오늘 고기가 안 나도 내일이면 고기가 나겠지. 희망을 가지고 전부 사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간포는 켜켜이 쌓아온 인생의 나이테와 같고 또 누군가에겐 새롭게 만난 세계입니다. 간포 특유의 감성에 이끌려왔다는 사진작가 최선호 씨. 저는 간포의 속살은 주택가 안쪽이라고 봐요. 아주 좁고 오래된 골목들, 자칫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낡은 집들과 오래된 골목에서 사람들이 떠나간 간포의 현재 민낯을 마주했다는 최선호 작가. 그에게 간포는 시간이 박제된 듯한 공간입니다. 더욱이 정처 없이 떠돌다 발길이 멈춘 곳이 간포였기에 뽀얗게 먼지 앉은 세월의 매력에 그는 더 매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품어준 곳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끌어안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호 작가가 간포에 온 건 2017년. 그때 마침 간포거리를 활성화하려던 마을 주민들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아예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작은 카페 겸 작업실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간을 꾸려온 지 어느덧 8년. 이제는 여행객들도 주민들도 그리고 길고양이들도 애정하는 간포 최고의 사랑방입니다. 주민들과 최선호 작가가 함께 써내려가는 간포의 새로운 역사는 이곳에서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업가의 저택에 딸린 창고가 근사한 전시실로 탈바꿈한 건데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아름다운 문화예술로 채색하려 합니다. 요거는 요 사진이 발견된 게 참 재밌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서점에 가서 책을 보더니 그 책 사이에 사진이 끼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간포항이라고 하니까 이런 간포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가 전달받았는 사진인데 다채로운 사연이 담긴 간포의 옛 사진들을 현재는 전시하고 있는데요. 화려함으로 잠시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음미할 수 있는 간포만의 여운을 이 문화공간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하나의 문화공간 쪽으로 이곳을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는 약간 컨셉을 잡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 같은 전시 위주로 이 공간을 무료 개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뤄온 것 같아요. 시간이 곰삭은 풍경 곳곳엔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캐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과거 간포항에 배를 댄 어민들이 비린내를 씻고
온몸을 녹이려 달려왔던 골목. 여기도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간포 최초의 공중 목욕탕인 신천탕. 옛날 목욕탕이 목욕탕을 콘셉트로 하는 이색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기발한 발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골목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골목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여기 뭐 경주에도 이런 곳이 있네. 그리고 이제 구경하다가 어떤 한 분이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하고선 여기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그 서삼남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이 공간을 처음 이제 목욕탕을 만나게 되고 같이 이 목욕탕을 좀 고쳐보는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을 때 저희도 흔쾌히 재밌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30년 이상 방치됐던 목욕탕이 전국서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청년들과 주민들의 멋진 합작품이 간포에 새로운 빛을 물들입니다. 이 동네는 이제 특성상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들이니까 그냥 벽 하나로 집들이 다 구별되는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조 때문에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동네를 간포다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잘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더 보석을 끼워져 가지고 목걸이가 되는 그런 동네가 골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의 걸림돌이 오히려 새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주민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여백이 많은 간포라서 더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동네, 그리고 기회를 기꺼이 좀 내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협업해서 뭔가 동네가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즐겁게 만들어주신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주 바다에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좀 소개하고 또 말려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해요. 의욕 넘치는 청년들의 손길로 간포에 잠들었던 이야기들이 깨어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포는 어제에서 내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변함없는 것도 있습니다. 간포의 영원한 곳간 동해. 광활한 바다로 출근하는 길. 한결같은 풍어의 소망이 출렁입니다. 배 탄 지 45년 됐다는 박홍배 선장. 반평생을 바친 직장인데도 바다만 나오면 설렌다는 그는 전생 바닷사람입니다. 예, 좋지요. 바다를 이렇게 다니면은 항상 바다 다니는 게 즐거워요. 아침 일찍 나와도 그 공기 좋은 공기에 일도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고기만 좀 매면 잡혀준다 하면은 더욱더 뭐 말할 것도 없죠. 보릿고개가 있던 그때 그 시절. 간포서 배 타면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잡은 직업이었습니다. 동해 덕분에 가장 노릇을 거뜬히 해냈죠. 그리고 지금은 어선에 딸린 선원 식구만 3명. 바다에 쳐놓은 그물엔 기대감과 책임감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영왕님이 얼마나 줄실한가 하고 가는 게 기대지. 100년 전 고등어가 산을 이뤘다는 간포바다. 그럼 과연 오늘의 동해는 무엇을 얼마나 내어줄까요? 아이고 고기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요? 네, 없다고요. 아이고, 원금 없어요. 전 세계적인 수자원 고갈과 해수온 상승 현상이 간포바다라고 피해가진 않았습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버글버글했던 간포바다. 이젠 그저 그리운 전성기의 추억담으로 남았습니다.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죠. 고기가 옛날에는 완전 막 물 반 고기 반 하는 식이고 지금은 고기가 많이 없어요. 더 큰 배의 사정은 어떨까요? 간포서 어획량으론 선두를 놓치지 않는 어선인데요. 여기 상황도 썩 좋진 않습니다. 오늘 가자미가 좀 잡혔는데 가자미가 크게 많이 잡히는 건 아니지. 크게 많이 잡히는 건 아니지. 예로부터 간포바다는 참참참이 유명했습니다. 참보고, 참전복, 참가자미. 3대 명물 중 참보고와 참전복은 귀해졌고 참가자미가 그나마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잡히는 양은 줄었지만 간포바다가 길러낸 고기의 탁월한 맛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또 고기 많또 우리도 잡는 우리 간포 물가점이 맛을 다 다니고 한 줄 아는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 우리 산가재미도 무거고 포항가재미도 무거고 간포가재미 이상은 맛이 좋은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 먹거리 하나만큼은 정말 옛날부터 간포가 바다에 고기가 맛있다, 맛있는 달감자를 쓰는 고기가 맛있어서 간포다 이러듯이 다른 데서 나는 고기하고 같은 어종이라도 다르다는 자부심은 있고 외부에서도 살짝 인정은 해요. 딴 사람들이. 한자로 달달한 뜻의 감자를 써서 달콤한 포구라는 간포. 바다에서 나는 고기마저 달디 달다고 하는데요. 그 바다 깊숙이 뿌리 내리고 파도 넘듯 살아온 간포 사람들의 인생살이도 이말하면 달다 합니다. 나한테 간포라는 거는 삶의 활력소랄까? 여기에서는 본인만 부지런하면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큰 지장은 70, 80이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곳이라고 봐요. 경기라 하는 게 나는 우리 사후가 하는 얘기가 자녀는 대단하십니다. 한 직장 동안 20년, 30년도 실적 나는데 50년 동안 선장하면서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것보다 일하는 게 재미가 있다고. 재미가 없으면 그래 못하지. 실적 났어. 이것도 모든 것을 즐거움을 느끼고 빨리 요거 상대에다 내일 작하고 고기 많이 잡는 거 아이가. 이런 기대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동해의 궁핍해진 산림에도 낙담보단 희망으로 배를 띄우는 이곳은 백년 저력의 간포항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봄이 온 간포 해국길에 즐거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그리고 지나던 여행객들도 소박하고 아름다운 해국길의 객석을 채웁니다. 봄은 가고 겨울은 오고 겨울은 가고 또 봄은 왔습니다. 100년의 나이를 맞은 간포항에 다시 온 이 봄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면서 여기 작은 음악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간포란 데는 괜히 첫사랑 같은 곳.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다가 바다 간포에 와보면 그냥 평온해요. 편안하고. 아, 고기 많이 잡아가 맛은 해가 들어갈 때게 그때는 뭐 콧노래 불러가면서 들어가죠. 간포 사람들의 힘? 내가 알 수 있나요? 그냥 열심히 산 것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힘 열심히 사더라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간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간포가 좋았어. 간포는 그 감자가 달감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늘 우리 곁에서 이렇게 달콤하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 간포에서 달콤하고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간포 사람들. 함께 걸어온 100년이 함께 걸어갈 100년으로 다시 이어집니다.